저희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인데 무에서 모든 것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디자이너, 작가의 역할은 대중에게 좀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어떤 식으로 대중들에게 보이지 않고 약간 간과되는 것들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포커싱 하는 부분은 이제 과학적인 특성이랑 인문 사회적인 특성을 조금 이야기를 더 담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소재를 먼저 찾고 그 소재에 맞춰서 이제 소재 안에 쉐입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아니면 발에 채여서 신경 쓰지도 않는 것들을 좀 주인공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켄드랩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 공동 운영하고 있는 전은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은 From Nothing to Everything이라고 무에서 모든 것으로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내는 것 안에서 약간 그 콘텍스트와 내러티브를 좀 무언가에 담아서 풀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보이지 않고 이 뒷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좀 끌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재라든지 아니면 그 작품적인 의미를 좀 담아내서 작업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런 슬로건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처음 출발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소재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한 편이었어요. 소재부터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제 한 무언가가 만들어졌을 때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기반으로 좀 저희가 시작을 했었던.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디자이너, 작가의 역할은 좀 대중에게 좀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어떤 식으로 대중들에게 조금 보이지 않고 약간 간과되는 것들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우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포커싱 하는 부분은 이제 과학적인 특성이랑 인문 사회적인 특성을 조금 리서치를 많이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오이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계란 껍질이랑 굴 껍질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한 건데 사실 계란 정말 많이 먹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인더스트리에서도 계란이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단순히 음식뿐만이 아니라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매년 858만 톤이 전 세계적으로 계란 껍질이 버려진다고 해요. 이 계란 껍질이 이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굴 껍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 그 물에도 이제 좀 강하고 약간 시멘트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면서 석고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사용을 해볼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란 모양의 그런 쉐입을 띠면서 좀 유기적인 형태를 가지고 가려고 했었고요. 굴 껍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빻고 또 태우고 또 탄화시켜서 시멘트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요거는 이제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했던 거거든요. 스위스가 되게 낙농업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무래도 조금 이런 음식에 대한 기준치가 되게 빡빡하다 보니까 낭비되는 잉여 생산물이라든지 아니면 퀄리파이드 되지 못해서 버려지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이런 우유 단백질을 가지고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조금 했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셀룰로스라든지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이 변형돼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힌 거를 좀 어떤 식으로 썼었나. 근데 왜 이제는 이게 사장이 됐나. 이런 약간 역사학적이라든지 사회적인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했었던 리서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희 제품 라인 중에 마지막 제품 라인인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레시틴 공장을 하시는 거예요. 레시틴이라는 게 이제 오리알이라든지 달걀의 그런 난황에서 그러니까 노른자에서 뽑아내는 추출물인데 그거를 이제 알약 하나를 만들려면 계란 1.5개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추출을 하고 그냥 나머지는 다 버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파트는 이제 계란 병아리 병아리 사료로서도 사용이 되고
그렇기는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버려진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게 조금 어떻게 쓸 수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어찌됐든 안료라고 하더라도 굳으면 레이어가 쌓이면 이제 이게 메스가 있는 솔리드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평면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소재에서 2D로, 그다음에 2D에서 3D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리서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게 이 템페라 시리즈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뭐 오리알 알갱이도 조금 보이는 편이고 컬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가닉하게 하려고 했었고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재밌어 하고 있는 게 조금 이야기를 더 담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접근을 했던 방향성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긴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좀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무언가들을 만들자라고 시작을 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뭐 트레이라든지 뭐 화병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뭐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LG 생활건강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그 LG에도 화장품 코스메틱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되게 뭐 센슈얼한 그런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의 결이라든지 사람들의 인터랙션 이런 거를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뭐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석고랑 파운데이션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런 잉여 생산물을 섞어가지고 만든 건데 컴플렉션이라는 게 이제 뭐 살결이라든지 뭐 피부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좀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게 이제 인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살이라는 거의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좀 서로 붙잡고 조금 다른 모양이기도 하지만 되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유기적인 어떤 공동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미지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해본 편이고요. 파운데이션은 기름이다 보니까 이 기름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랑 이 물과 석고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또 섞이기도 하고 안 섞이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재밌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재밌는 텍스처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저희는 이게 되게 약간 인간 사회랑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저희는 또 섞이기도 하고 또 분리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재밌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작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는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키워드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문화적인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뭐 개개인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게 된 약간 전통이랑 현대적인 그런 것들을 가미한 그런 시리즈 콜렉션인데요. 한지는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이렇게 좋은 매테리얼이고 좋은 소재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다시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재적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아티스틱하게 소재로서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조금 기인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한지 테이블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퍼스 바자랑 록시땅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건데 이제 아무래도 하퍼스 바자가 잡지사다 보니까 잉여되는 그런 버려지는 잡지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되게 나무도 많이 낭비가 되고 자원도 많이 낭비가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금 살릴 수 없을까 하다가 그러면은 그 한국에는 옷칠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옷도 이제 나무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은 그 종이와 이 옷칠을 섞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나무를 심어내자라는, 새로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자, 아니면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런 화병을 만든 건데 이거 이름은 지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땅지가 아니라 종이지를 써가지고 지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종이를 하나하나 다 레이저 커팅을 한 다음에 층층이 쌓아서 그 다음에 그 옷칠에 함침을 시켜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서 뭐 컬러 같은 경우에도 좀 유기적으로 표현을 해봤고, 이거는 종이를 레이저 컷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쌓아 올려서 만든 거고, 요거를 자르고 남은 오프컷들을 섞어가지고 종이죽처럼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종이로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종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종이라는 소재와 오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런 전통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종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맥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저희는 작품 속에 담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디자이너들이 하는 방법은 쉐입을 먼저 정하고, 그러니까 미적인 무언가를 먼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텍스처라든지 어떤 소재를 어플라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먼저 찾고 그 소재에 맞춰서 이제 그 소재 안에 쉐입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이라면 소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디자인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토리텔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이라는 게 되게 실용적인 무언가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콜렉티블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게 디자인이랑 그 순수 미술의 중간에 있는 그런 무언가거든요. 무언가가 좀 특별해지려면 뭐가 있으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좀 스토리를 안에 부여를 하자. 사람들이 딱 보고 물론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약간 뭔가 생각할 거리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조금 작업을 풀어나가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을지로 그 프로젝트로 했었던 건데 그 을지로가 저희한테는 좀 되게 소중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거기 가면 뭐든 만들 수 있다고, 거기 가서 탱크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재개발 때문에 여기저기로 와해야 되고 좀 그러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철공소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목공소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되게 다 장애인으로서 저희는 생각을 하고 되게 전문성이 있는 되게 존중받아야 마땅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인식이 그냥 기술직이다, 뭐 공장이다라는 인식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발에 채이는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그런 거를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었던 프로젝트인데 을지로에 가면 이제 을지로 사실 안 가고 여기 그냥 학교 건물만 보셔도 저런 배관들이 정말 흔해요. 그 배관을 가지고 이게 라이팅을 만들어서 이게 그 중요한 그 부품의 하나로서 약간 좀 표현을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좀 네글렉트 되는 것들 아니면 뭐 발에 차여서 뭐 신경 쓰지도 않는 것들을 좀 주인공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조명입니다. 저희 그 첫 번째 작업실이 있던 곳이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그 보광동 쪽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재개발로 지금 거의 다 부서지고 사람들 막 이주하고 좀 바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공간인데, 사실 거기가 되게 커뮤니티가 도시스럽지 않고 사람들도 와가지고 뭐 하나 막 들여다보고 이렇게 인터랙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되게 정겹고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싹 무너지고 그냥 다 똑같이 생긴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풀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건물에 꼭 필요한 게 이 글라스 울이라는 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라스 울이 이제 벽과 벽 사이에 있으면서 이거를 보온을 해서 이게 집에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때 꼭 필요한 그런 소재인데, 이게 100%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인데 이게 아무래도 울처럼 이렇게 가늘게 솜사탕처럼 뽑아낸 거다 보니까 좀 다루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폐기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없어진 그런 옛날 도시의 그 한 조각으로 좀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기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시작을 했던 건데, 이런 글라스 울들을 그 재개발되는 공간에서 저희가 수집을 다 해가지고 이제 뭐 다른 폐기물 섞여 있는 것들이랑 분리를 하고 글라스를 가마에 넣어가지고 타일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기 한예종 유리 공방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수집된 글라스 울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솜사탕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유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녹이면 이런 형식이 되고요. 실제로 보면 되게 파랗고 초록색이고 예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라 여기 옆에를 트리밍을 하면 이런 식으로 타일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트리밍 된 부분도 어차피 유리이기 때문에 또 재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일화를 시켜서, 이 타일이라는 것도 어찌됐든 건축의 가장 기본 구조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그 도시의 일부분을 새로 지어지는 도시의 일부분에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좀 결과물을 이 타일 모양으로 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과 현재 무언가 만날 수 있는 접점, 무언가 약간 아니면 기념품이라든지 모뉴먼트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저희 리서치 프로젝트 했었던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전통적인 무언가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속 끌어올 수 있을까. 전통이 사장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되게 아름답고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칠보함이거든요. 칠보라는 테크닉이 되게 예쁘고 훌륭한 그런 테크닉인데, 이거를 좀 너무 구상적이고 너무 컬러풀하게 사용하는 게 조금 아쉽다. 저희가 이거 칠보를 3대째 하고 계시는 작가님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칠보로 지금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세라믹처럼 보이는데 금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조명으로 만들었을 때도 듀러블하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지속 가능성을 확장시켰던 작업 중에 하나예요. 지속 가능성의 의미를 약간 전통의 지속 가능성, 이제 뭐 개인으로서의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좀 확장을 시켰어요. 이것도 저희 마이애미에서 전시했던 건데, 그 매듭의 쉐입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매듭을 조금 크게 확장을 시켜서 이런 뜻도 전달이 되면서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무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한국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한국스럽지 않은 무언가? 작업을 그냥 봤을 때도 예쁘네 하고 끝이 아니라 이 작업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가 저희는 항상 궁금해가지고, 저희도 작업을 시작할 때 그런 약간 물음으로 항상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